유 본부장님, 변호사님, 이제야 오시는군요. 네, 오랜만입니다. 엄 반장님, 한가인은 요즘 어떤가요?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구치소에서 한가희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정신과 의사를 배치했거든요. 물론 한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희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난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내게 바로 말해줘요. 카페에서 한가희와 처음 만났을 때 이상했던 점 누나도 눈치챘죠? 그땐 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쩌면 이건 내 개인적인 유치한 생각일 수 있지만 남성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한가희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럼 부탁할게요, 누나. 엄 반장님 말로는 변호사님과 유 본부장님이 온댔는데 왜 혼자죠? 그렇군요. 절 찾아오신 건 장태산과 헤이슨에 관한 일 때문이시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유 본부장님처럼 신분과 지위가 높은 분이 왕범준 사건을 대신 조사해줄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두 분은 윤노아라는 정신과 선생님과 아는 사이죠? 역시 그렇군요. 장태산이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었네요. 무슨 말이냐뇨?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스캔들이 뭔지 알려달라는 거죠? 공로라. 제가 그런 걸 신경 쓸 것 같나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의 일부를 알려드리면 저한테도 유리한 점이 있겠네요. 기뻐하긴 일러요. 그 전에 먼저 헤이슨 본사에 가서 제가 부탁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셔야 하니까요. 네. 헤이슨 본사 지하 1층 깊숙한 곳에 버려진 서류실이 있어요. 그 서류실은 시공팀 직원의 실수로 건축 설계엔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각지대죠. 저 대신 찾아와야 할 물건이 거기 있어요. 사방이 막힌 곳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보호해뒀어요. 그걸 찾아서 가져다 주시면 제가 아는 것들을 말해드릴게요. 그건 변호사님이 직접 찾으셔야죠. 변호사님, 거저 얻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제가 드린 정보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전 변호사님 실력이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게 됐어요? 뭐 좀 알아냈어요? 돌파구라도 찾은 게 중요한 거죠. 엄반장님, 괜찮으시면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헤이슨 본부를 수색해야 한다면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게 좋으니까요. 전 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두 분을 따라가긴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법률 서류를 올려 다른 경찰을 동행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오셨군요. 어떻게 수학은 좀 있었나요? 다행이네요. 한가위가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가 보세요. 이번엔 유 본부장님도 함께 들어오시라고 전해달라더군요. 저도요? 알겠어요. 누나, 같이 들어가요. 이제 보니 제가 말한 물건을 찾았나 보네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두 분이 원하던 물건이니까요. 한가희 씨,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분이 알고 싶은 건 제가 기자에게 폭로하려던 큰 스캔들이 아닌가요? 그 메모리 카드에 담긴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여긴 장태산이 홍하마을에 직접 설립한 약물연구소네요. 약물연구소요? 어떤 약을 연구하는 곳이죠? 말해도 믿지 않겠지만 장태산은 여기서 불로장 생약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언제 이 연구소를 설립했죠? 저도 같이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2027년쯤이란 것만 알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연구소 운영이 잠시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장태산이 병에 걸리면서 급하게 재가동했고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연구소가 모두 불에 타 없어졌대요. 그 사건을 알게 된 장태산은 잔뜩 화가 나서 피까지 토했다더군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전 그때 홍하연구소 부지 문제를 처리하라는 지시만 받았거든요. 연구소 내부 상황은 장태산이 직접 처리했어요. 이외에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올해 초에 장태산과 허재석이 옥상에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은 미허가 원료와 불로장 생략에 대한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허재석은 장태산에게 입막음용 돈을 꽤 많이 뜯어냈어요. 당시 장태산이 허재석에게 불만이 많아 보이길래 그래서
그래서 왕범준을 추천해 장태산의 신임을 얻고자 했군요. 맞아요. 제가 고민도 해결해줬고 더군다나 친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후에 승진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홍하연구소의 진짜 설립 목적을 알게 됐죠. 그런데 복병이 있었어요. 장태산이 제게 연구소의 존재는 알려줬지만 가장 핵심인 연구소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제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부 사정을 추측하기 위해서 외부의 단서들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가희 씨, 이 서류는 본인이 수집하신 건가요? 맞아요. 장태산이 암에 걸린 후 회사의 핵심 권한이 제게 넘어왔어요. 그 덕에 장태산의 과거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죠. 그렇다면 뭘 찾아냈죠? 별건 아니고 대부분 홍하연구소의 인재 영입과 원료 구입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과거 장부를 대조하다가 발견한 건데 장태산은 분기마다 플루토호라는 크루즈를 타고 출항했어요. 그가 돌아오고 난 후 장부에 인재 영입 및 원료 구입이라는 지출 내역이 추가돼 있었죠. 지출 내역이 헤이슨 명의이긴 한데 그래도 내부 인원 명단과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봤는데 양쪽 데이터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태산이 그 돈을 연구소 인재 영입과 원료 구입에 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니 더 확인해봐야겠죠. 연구소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태산이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었고 조사하면서도 관련 정보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럼 헤이슨이 설립한 그 건강검진센터에 관해서는 알아낸 게 있나요? 건강검진센터 업무도 장태산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이 부분은 전혀 몰라요. 그렇군요. 이 사진은 홍하연구소를 재가동하던 당시 장태산이 제게 준 거예요. 장태산이 이 사람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요. 이 윤노아라는 사람과 석 교수, 그리고 어떤 돈 많은 투자자가 자기를 뒷조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선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죠.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었죠? 장태산의 말로는 그 둘은 제거할 필요가 없댔어요. 위협이 안 된다나. 그건 모르지만 당시 장태산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어쩌면 제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말이 나온 김에 유 본부장님이 조사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장태산이 제게 윤노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쓰라며 본인 개인 계좌를 제게 줬어요. 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간 내역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럼 계좌 내역은 갖고 있나요? 이 서류 안에 다 있어요. 알겠어요. 뭔데요?
한가희 씨, 무슨 심정일지 짐작은 가지만 장태산 씨는 본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전 그거야말로 한가희 씨가 보고 싶은 결말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 사건을 맡게 되면 제 변호사가 되시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불쌍한가요?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님, 유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이 제게는 20여 년 중에 가장 편안하게 잠든 시간이었어요. 한가희가 동의한 걸까요? 상황은 대충 이해했습니다. 홍화 연구소와 장태산은 청부 살인을 의도했어요. 당장 사람을 보내 재조사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물론이죠. 한가희 일은 우선 일단락하고 난 한가희가 말한 그 계좌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누나는 뭘 할 계획이에요? 그래요. 그러죠. 조심해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죠? 다행이에요. 물건이요? 네. 따라가 보죠. 어쩌면 조민우가 있는 곳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윤이를 돕는 변호사라고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난 여기 주민 대표 오씨야. 하윤이 아빠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야. 하윤이는 어릴 적부터 내가 다 봐왔지. 똑똑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서
그 일만 없었다면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애가 아빠 일 때문에. 그 일이라면 헤이슨을 말하는 건가요? 그 악덕 회사 말고 또 있겠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 낙천적인 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일도 없었을 거라고. 헤이스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문 씨가 나약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더군. 내가 봤을 때 이건 그 악덕 회사가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긴 결과야. 하윤이만 불쌍하게 됐지. 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젠 아빠까지 그렇게 됐으니. 하윤 씨한테 최근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점? 이상한 점이 있긴 했지. 하윤이가 아니라 그 집이. 하윤이가 집안에 웬 남자를 몰래 숨겨둔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네 고향에서 과일이랑 이런 걸 보내줘서 하윤이한테도 나눠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마침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테이블 위에 식기나 수저가 2개씩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하윤이가 문을 열기 직전에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걸 분명히 들었거든. 하지만 그날 문이 열렸을 때 집엔 하윤이뿐이었어. 내가 손님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말을 얼버무리면서 아니라더군. 친구를 초대한 거라면 그렇게 수상하게 굴 필요가 없지 않겠어? 하윤 씨가 문을 열기 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들으셨나요? 귀가 어두워서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했는데 하윤이가 민우 오빠라고 한 건 들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숨는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외엔 들은 게 없어. 변호사 양반들, 하윤이 좀 설득해주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 누굴 곁에 두고 누굴 멀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애야. 걱정 마세요. 어르신 마음은 잘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뭐 더 묻고 싶은 건 없나? 그럼 수고들 하게. 변호사님들, 정말로 오셨군요. 좀 전까지 두 분이 제 신호를 못 알아채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네, 저예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호 오빠는 오랫동안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 오빠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조민우요. 계속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그럼 하윤 씨, 실례지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백 변호사님, 드디어 와주셨네요. 두 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조민우 씨, 주가람 씨 사건에 대한 진상은 기사는 저도 봤어요. 가람이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람이의 결백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 한 약속대로 예전에 남겼던 자백서는 이미 보셨겠죠? 네, 이건 허재석이 제게 보낸 물건이에요. 헤이슨 원료 입출고가 기록된 문서와 허재석이 남긴 자백 영상, 그리고 남은 원료 샘플까지 전부 이 안에 있어요. 하연아, 허재석의 유품 이외에 조민우 씨가 쓴 자백서 내용과 관련해서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장태산 씨가 암에 걸린 이유는 당신이 허재석 씨가 보낸 미허가 원료를 음식에 탔기 때문이죠?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는데 그 미허가 원료는 불로장생 효능 외에도 강력한 부작용이 있다더라고요. 그 원료는 정상적인 체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할 신경계와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장태산에게 복수한 겁니다.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당시 허재석의 유품을 건네줬던 택배기사요. 택배 기사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그저 헛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신상 정보 그리고 아버지의 일까지 알고 있더군요. 제게 저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가 마침 저희가 헤이슨으로부터 크게 당한 시기였거든요. 장태산이 언론사에 거짓 정보를 뿌리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만큼은 저희 공조팀을 믿어주는 것 같아서. 그때 그 택배 기사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나요? 확실하진 않아요. 모자에 가려져서 얼굴을 못 봤거든요. 한 남자였는데 검은 머리에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고, 맞다, 무슨 연구라도 하는 사람인지 몸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났어요. 연구라. 누군가 절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안 구석진 곳에서 CCTV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허재석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생각나서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럼 굳이 여기 숨은 이유는요? 그거야 이 세상에서 부모님과 가람이를 제외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윤이뿐이었으니까요. 하윤이와 전 서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때 공주팀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지내와서인지 누군가 절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하윤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 떠날까도 생각해봤어요. 허재석의 물건을 갖고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윤이가 붙잡았어요. 혹시 누가 절 찾아올까봐 공주팀에게도 매일 돌아가며 감시까지 부탁했죠. 오늘 백 변호사님이 오신다는 것도 하윤이가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하윤 씨가 일부러 저희를 유인했다는 건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조민우 씨,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장태산을 독살하려 한 사실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는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압니다. 이제 더는 신경 쓸 것도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죠. 공조팀 사건은 제 담당이니 걱정 마세요. 장태산과 헤이슨이 반드시 그 만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백 변호사님. 별 말씀을요. 가시죠.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민호 오빠 가는 거야? 하윤아.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사이에 고맙긴 내가 원해서 한 일인걸. 그리고 민호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조민우와 하재석 조사도 일단락 됐네요. 앞으로 뭘 할 생각이죠? 당신은 한결같네요. 아니에요. 돕는 건 자유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창밖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서 푹 쉬고 일은 내일부터예요. 좋은 아침. 다 내 탐정 친구 덕분이야. 예전에 내가 추측한 대로 도화주는 무호적자가 맞았어. 도화준의 진짜 신분을 알아내려고 그 친구랑 내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고 확인했거든. 결국 도화준의 거처가 바로 여기라는 걸 알아냈지. 아니야.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화준이 검진센터에서 도망간 이후의 행적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지도 몰라. 그쪽 정보는 내 친구가 추적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대. 찾은 게 있는데
도와준에게 누나가 있는 것 같아. 조사를 하면서 누군가가 일부러 도와준 누나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 정보를 조사할 때마다 단서가 이유 없이 뚝뚝 끊기더라고. 그래서 도와준의 집을 직접 둘러보려는 거야. 어쩌면 뭔가 발견할 수도 있잖아. 나도 알지만 관련 정보가 너무 없잖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 걱정 마. 경찰서에 미리 부탁해서 이곳 관리자에게 얘기해뒀으니까 이따 갈 때 전화번호만 남기면 돼. 그래도 우리 책임을 묻는다면 그냥 감당해야지. 됐어. 이 얘긴 그만하고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그럼 행동을 개시해볼까? 집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니 검진센터에서 데이터를 복사해간 바로 그날에 떠난 것 같아.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던 것 같고. 책상 위에 서류가. 홍하마을 실험 기록 노트 1호 실험체. 적어도 도와준이 내부자 중 한 명이라는 거지. 응? 안에서 물건이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 그런 것 같아. 실험기구들을 급하게 쑤셔넣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뒀을 리 없어. 봐, 여기 시약병에 액체가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잖아. 이건 도화준이 서랍에 대충 넣고 세척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실험이라 실험. 실험을 하려면 기구 원료 외에도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혹시 도와준이 복사해간 자료와 관련된 실험은 아닐까? 어쩌면 찬솔이에게 도화준의 이목을 끈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표시해뒀을 거야. 일단 조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자료들은 챙겨가자. 봐봐, 저기 주전자 받침 밑에 뭔가 깔려있는 것 같아. 동생이 성공해서 집안의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누나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줄게. 그럴지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누나겠지? 일종의 연구 기록 같아. 정말 열심히 기록했나 본데. N2X의 활성 특성, 비율 및 안정성 연구 방법. 설마 N2X를 연구하는 건가? 어쩌면 도와주는 장태산을 위해 N2X를 연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제 네가 정보 공유하면서 생산 라인에 투여한 원료의 효능이 N2X와 아주 비슷하다고 했었잖아. 허재석의 말로는 원료의 출처가 도화준이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원료 구입은 일종의 핑계일 뿐이고 장태산이 생산 라인에 투여한 건 바로 도화준의 연구 성과일지도 몰라. 그래, 그만 돌아가자. 잠깐. 쉿. 저쪽 모퉁이에 누가 있어. 쫓아가자. 도망은 포기했나 보지? 말해. 왜 몰래 숨어서 우릴 관찰하고 엿들은 거야? 전 엿들은 게 아니라 그냥 두 분이야말로 하준 오빠 집에서 몰래 뭘 한 거죠? 도하준 씨랑 아는 사이야? 그건 상관없잖아요. 제 질문에 대답이나 하세요. 하준 오빠 집에서 뭐 했어요? 안녕. 난 강혁이라고 하고 탐정이야. 이쪽은 내 조수야. 우린 하준이 친구야. 친구요? 요 며칠 하준이가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돼서 와봤어. 정말 친구 맞는 거죠? 당연하지. 못 믿겠어요. 내 테스트에 통과하면 몰라도요. 네, 하준 오빠의 친구가 맞다면 제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답을 못한다면 둘 다 거짓말한 거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경계심이 너무 많아. 좋은 거긴 하지. 어때요? 테스트에 도전해 볼래요? 다른 선택지가 있긴 해. 무조건 해야지. 좋아요. 첫 번째 문제. 하준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일까요? 바비큐일까요? 그런 걸 문제로 낸단 말이야? 당연하죠. 이런 거야말로 우정 테스트에 딱 좋은 문제라고요. 뭘로 고를래요? 정답! 하준 오빠가 어릴 때 라면을 제일 많이 먹었다 했거든요. 그러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인 셈이죠. 두 번째 문제. 물고기는 왜 방귀를 뀌는가와 10만 가지의 왜 중 하준 오빠가 좋아하는 책은? 십만 가지의 왜야. 정답! 아까 도와주는 집에서 그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나 봐. 그걸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이제 보니 두 분은 하준 오빠 친구가 확실하네요.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하준 오빠가 집에 수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요. 제가 괜한 분들을 의심했어요. 수상한 사람? 했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조금 전 무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성민아예요. 그냥 미나라고 불러주세요. 하준이와 넌 무슨 사이야? 어떻게 하준이를 그렇게 잘 알아? 하준 오빠랑은 예전에 같은 동에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소꿉 친구죠. 아주 어릴 때부터 하준 오빠는 제 롤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에 관한 건 저한테 묻는 게 제일 정확해요. 신고하라는 건 말고 하준이가 다른 말은 안 했어? 별다른 건 없었고 낯선 사람에게 본인이 하정 언니와 남매란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별 문제 없었는데 그건 왜요? 도하정 씨와 남매임을 비밀로 해야 하는 이유는 말했어? 아니요. 제가 물어보니까 상관 말라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둘이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전엔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준 오빠가 다시 돌아온 후로 성격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오빤 어릴 때부터 친절하고 똑똑해서 복지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빠는 분명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말도 잘 안 하고 우울해했어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를 제외하고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왔죠. 하준이가 외출할 땐 주로 어디를 갔었어? 맞다. 공업단지 쪽에 있는 술집에 가서 바텐더와 자주 얘기했었어요. 레전드라는 술집이요. 아, 그게 예전에 오빠 몰래 뒤를 밟다가 본 거예요. 조금 전에 하준이가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야? 4년 전에 하정 언니와 하준 오빠는 시내로 이사를 갔어요.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하준 오빠 혼자 돌아왔더라고요. 네, 하정 언니는 못 봤어요. 하준이가 돌아온 날짜가 정확히 언제야?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가 무슨 여기자가 억울하게 당한 사건의 보도가 나올 때였으니까 그때가 언제였는지 조사해보면 알 거예요.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술집 바텐더에게 가보자. 어서 오세요. 저희 가게는 처음이신가요? 뭘로 드릴까요? 괜찮으시다면 추천해 드릴까요? 네, 처음이에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로 2잔 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 분은 다른 곳에서 오신 관광객이시죠? 직감이죠. 워낙 다양한 손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 손님들이 작정하고 숨기지 않는 이상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뭐, 그저 그래요.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 몇 분 덕분에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단골 손님 말고는 찾는 사람이 없나요? 가끔 공업단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긴 하지만 두 분처럼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이번 달에는 젊은 남자 손님이 자주 오긴 했네요. 좀 이상했어요. 인물은 훤한데 사람이 좀 우울해 보인달까? 저희 가게에 오면 늘 저쪽 구석에서 종일 패드만 쳐다보더라고요. 인사도 해봤는데 별 반응 없었어요. 해봤죠. 손님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한 번은 웃긴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길 하인이라고 불러달라더군요. 그런 이상한 별명은 처음 들었어요. 저기 그 사람이랑 또 무슨 얘기 안 했어요? 별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지금처럼 분위기 좀 살릴 겸 이런 얘기나 했죠. 근데 그래도 별말 없더라고요.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안 내켜하고 대부분은 제가 억지로 말을 건 거죠. 아니요. 바로 어젯밤에도 왔어요. 와서 뭘 하던가요? 별거 없었어요. 그냥 어떤 남자랑 술을 좀 많이 마신 것밖에는. 그 남자가 가고 나서 약간 취했는지 절 붙들고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기억나지 않는데 몇 번이고 반복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드디어 손에 넣었어요. 플루토호의 승선표를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전 반드시. 왜 그러시죠? 갑자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에요. 시간도 꽤 지났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네요. 그치? 우리가 알게 된 도하준의 마지막 행적을 종합해보면 도하준은 저 술집에서 플루토호의 승선표를 샀어. 그럴 수도 있지. 도하준의 행적을 다시 살펴보면서 승선표가 어디서 난 건지 추적해볼게. 이번 조사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넌 끼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럼 넌 이제 뭐 하게? 좀 전에 도화정 환자와 만나지 않았나요? 왜 직접 물어보지 않고 제게...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묻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은 도화정 씨가 잠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도 간병하시는 분이 안 들여보내 주실 것 같아서요. 그렇겠네요. 워낙 엄격한 분이시라. 두 분은 둘째치고 저희도 평소에 환자를 보려면 그분한테 먼저 알려야 하거든요. 매번 옆에 서서 감시까지 하세요. 저희가 환자를 해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도 마세요.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요 몇 년 동안 도화정 환자를 보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 간병인이 살뜰히 챙기는 게 낫죠. 의지할 사람도 없다니. 치료받는 동안 환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인지 환자분 입원비는 꼬박꼬박 납부하세요. 그게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여기로 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입원하셨는데 잘은 기억 안 나지만 2027년일 거예요. 당연하죠. 도화정 환자는 입원 당시 상태가 굉장히 위독했거든요. 젊은 분이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악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병원의 전문의분들도 상태를 보고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물어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그 환자가 예전에 북구에 있는 한 사립병원에 다녔대요.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된 거겠죠.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요? 혹시 그 병원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주치의 선생님이 말해주셨는데 무슨 인병원이랬나? 보인병원이요? 북구라면 그 병원 하나뿐이거든요. 네, 거기에요.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저희 담당 고객이었으니 저희도 환자에게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수고스럽겠지만 저랑 보인병원에도 같이 가주셔야겠네요. 그러게요. 보통 의료 수준이 높은 병원이 아닌 그런 사립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죠. 엄 반장님도 현장에 오신다 했으니 일단 그쪽으로 가죠. 진료 보실 분이 어느 분이시죠? 물어보다니 두 분 누구신데요? 저희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니 긴장하실 것 없습니다. 저도 같은 의사고 이쪽은 제 파트너예요. 이 사립병원이 입소문이 자자하길래 비결이 뭔지 여쭤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에휴, 그럼 못 이기는 척 가르쳐드려야겠네요. 도화정 환자요?
이 환자요? 저희가 같은 환자를 말하는 게 맞다면 제 기억에 도화정 환자는 폐암 진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있을 땐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확실한가요? 도화정 씨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게 몇 년 전이었을 테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진료실의 탁자와 의자까지 사랑하는 제가 환자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어요. 절 얕보지 말라고요. 도화정 환자가 저희 병원에 찾아오긴 했지만 전부 잔병 정도였어요. 환자가 현재 폐암 3기까지 병이 진행된 정도였다면 그때 징조가 나타났어야 정상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네, 확인해 보시죠. 어쩌면 백은우 씨가 전에 말한 게 진짜일지도 모르겠네요. 내일 보던 곳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모여야죠. 각자 얻은 정보를 취합해 볼 때가 왔어요. 괜찮아. 우리가 일찍 온 거니까. 맞아요. 시간 맞춰 딱 잘 왔어요. 자,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없으니 어서 회의를 시작해요. 내가 먼저 할게요. 우리는 구치소에 가서 한가희를 만났어요. 많은 정보를 알아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홍하 연구소에 관한 정보예요. 제가 잠입했던 그 연구소요? 거기가 왜요? 한가희의 말에 따르면 홍하 연구소는 2027년 장태산이 불로장생약 연구 목적으로 세운 기관이에요. 장태산은 분기마다 원료 구매와 인재 영입을 위해 플루토어라는 크루즈를 타고 출항했고요. 홍하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중단했었어요. 그러다가 장태산이 항암 특효약 연구 개발을 위해 재가동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재로 연구소가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한가희가 연구소 내부 정보를 제공하던가요? 홍하 연구소는 장태산이 직접 운영해서 본인과 연구소 직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막은 모를 거랬어요. 헤이슨 건강검진센터 상황도 비슷해요. 외부에는 정보를 아주 꽁꽁 숨겼다고 할 수 있죠. 홍하 연구소라. 어쩌면 도화준이 적당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도화준의 방을 수색하다가 홍하 연구소 샘플의 추적 데이터를 찾았거든요.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니 그 사람이 연구소의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요. 그럼 목표는 확정됐네요. 우리는 남구에서 조민우를 찾았어요. 허재석의 유품도 입수했고요. 예전에 추측한 대로 장태산은 독이 든 불법 원료를 지정된 3개의 생산 라인에 섞어 놓았어요. 이상 징후가 나타난 직원과 우리가 맡았던 사건 관련자들을 대조해 봤는데 모두 그 생산 라인 3곳과 접촉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허재석과 조민우의 말에 따르면 그 불법 원료의 효과는 N2X와 매우 비슷해요. 남아있는 원료 샘플은 제가 전문 감정기관에 맡겼어요. 나중에 연락이 오면 모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죠. 강혁 씨, 도와준 쪽 조사는 어땠죠? 예상대로 도화준은 무호적자가 맞았어요. 도화준에게는 도화정이라는 혈연 관계가 아닌 누나가 있는데 이 도화정이 맞아요. 바로 그 특수환자가 도화정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병원에서 본 바로는 현재 도화정은 간병인에게 감시당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아서거나 혹은 도화준과의 관계를 발설하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 밖에도 도화정의 병증은 백은우 씨가 전에 했던 추측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라면 도화정은 어떻게 N2X를 접한 거죠? 도화준 때문이 아닐까요? 그의 집에서 N2X 연구 노트를 발견했거든요. 맞아. 이 일은 도화준에게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도화준을 아는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했어.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강혁 씨, 도화준의 행적은 알아냈나요? 네. 미림시에서의 마지막 행적은 술집 바텐더를 찾아간 그날이었어요. 그 후 승선표를 가지고 플루토호에 탑승했고요. 플루토호요? 장태산이 탔다던 그 크루즈요? 듣기로는 그 크루즈를 타기만 하면 원하는 물건을 뭐든 가질 수 있대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장태산도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원료를 구매하고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을 해결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플루토를 직접 타보지 않으면 조사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요? 가기 싫어요? 누나, 나랑 같이 호화 크루즈 타고 여행 갈래요? 유신우 씨는 화인그룹의 본부장이잖아요. 매일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크루즈 여행 갈 시간이나 있겠어요? 여행 가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올해 연차가 아직 남았는데 원한다면 제가 같이 가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함께 하겠다고. 제 생각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아쉽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플루토에 탑승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만 빼고요. 윤노아 씨, 그게 무슨 말이죠? 플루토는 초호화 크루즈라 불문의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초대장을 받은 고객만 승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벌써 초대장을 받았거든요.